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는 그런 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오늘 저는 피난하는 자연이라는 좀 무서운 이름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살 때 6.25 사변 났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걸어서 한없이 가면서 뒤에서 막 공산당들이 막 따라오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해서 가끔 꿈에도 지금도 나오는 그런 마음이 힘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피난이라는 말 참 싫어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이 책을 읽어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은 것을 갖다가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그 41살 베냐민 브로켈이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굉장히 그 숲을 좋아해서 아들을 데리고 숲에도 많이 가고 자연과 가까웠던 아드님인데 저널리스트입니다. 주로 기후에 관계되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논문을 읽다 보니까 그 대서양에 있는 대구들, 대구니까 우리 왜 저 은대구 조림할 때 그 대구죠. 그 대구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갔대요. 경로가 다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그렇다면은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바다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육지에 있는 생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 지구의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19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 코넬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마추픽추라고 페루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데 3,000, 4,000m 저 그 위에 있죠.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열대 우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까지 쭉 차이가 이렇게 많이 그 기후대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일부러 거길 가가지고 이 교수가 거기에 있는 새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온도가 어떻고 거기에는 어떤 새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어떤 새가 있고 이게 높은 데 가면 어떤 새가 있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생물 지도학이라 그러던가요. 이래서 어떤 생물들이 어떤 기후대에 많이 사나 이제 이런 거를 그분이 그때 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기록이 있었답니다. 34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바비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바비가 2019년에 다시 연구를 하기로 된 것이 뭐냐면 과거에 교수가 이렇게 전부 다 해놨던 것과 지금 얼마나 차이가 있나 어떤 변화가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기 가서 실험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책의 저자가 거기를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차차차차 올라가기를 시작을 한 거죠. 많은 동물들이 그 온도가 적당하게 되면은 그 온도에서만 사는 동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똑같으면은 그대로 있어야 될 텐데 많이 바뀌었더래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새들은 잘 많지가 않고 가령 700m나 800m에 살던 그 새들이 1170m 그러니까 470m나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화가 되니까 많이들 변화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을 못한 새들은 생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바비가 이제 옛날 교수가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새가 4분의 3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4분의 1만 남아있고 전체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그러니까 낮은 대로 밑에 온도는 더우니까 그쪽으로 갔더라는 거를 갖다 이제 밝혀낸 겁니다. 이게 바다에서 대구들만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도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분이 바비하고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된 거죠. 동양에도 와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에 있는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전보다 물고기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더래요. 이 어부들이 굉장히 컨서버티브 하신 분들이래요. 웬만하면 자기가 갔던 곳에 자꾸 가지 이 딴 데를 찾아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갔던 데 가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서 고기 수로 줄었지만은 큰 변화는 뭐였냐면은 해초가 없어졌더래요. 거기 가면 이제 해초들이 이렇게 한 60 미터 정도로 이렇게 길게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 해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으로는 이제 그늘도 지고 플랭크톤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해초들이 이게 없어지니까 고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1997년인가는 그쪽에 있던 해초들이 모두 없어졌답니다. 그 해초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말린 게 다 심하죠.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10년 만에 0.5도씩 바다의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살던 이제 플랭크톤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고기들도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해초들도 거기에 자기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게 안 나와가지고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 저자가 한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그 홋카이도 근처는 아직도 물이 그렇게 덥질 않아서 그런대로 거기 이제 물고기도 있고 이제 해초도 있지만 계속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느 날인가는 거기도 해초가 없어지고 물고기도 없어질 거다라는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해냈고요. 베냐민 그 브랑켈 이 저자가 여러 가지를 이제 논문 나온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책에다 실었는데 재밌는 것이 고등어는 본래가 조금 더 더운 지방에 살던 동물들이래요. 이 등이 시퍼렇지 않습니까? 이 고등어는요 불에가 그 몸 안에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된답니다. 이 고등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물이 막 끓는 것 같대요. 하도 이제 여럿이 움직이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슬란드 그쪽에 고등어가 그냥 막 수천으로 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그동안에 고등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슬란드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거기도 대구 뭐 이런 거 많이 잡더라고요. 대구 같은 게 이게 찬물 고기니까 이게 찬물 고기라 그 대구 같은 걸 잡아가지고 북어 잡아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그 도서관 앞마당에다 쫙 펴가지고 말리는 걸 봤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명태 만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거기는 주로 찬물 고기가 많이 있던 데인데 걔네들이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고등어 떼들이 막 온 겁니다. 그럼 따뜻한 데 있던 그 고등어들이 여기 물이 따뜻해지니까 올라온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게 어떤 고기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먹는지도 모르고 잡아놨어도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자기네들은 먹어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본래 아이슬란드하고 영국하고는 대구 때문에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전에도. 왜냐면 서로가 고기가 있으면 자기네가 잡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을 정해가지고 얼마까지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아이들 둘 갖다 놓고서 케이크 갖다 놓은 거하고 비슷하대요. 애들 둘이서 케이크 보면은 네가 뭐 3분의 1 먹고 2분의 1 먹고 이런 거 결정 안 하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기가 있으면 그냥 잡지. 그거 뭐 언제 뭐 몇 프로 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분쟁이 붙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남반구에 있던 고기들도 북반구로 자꾸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그 어부들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국가 대 국가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많이 싸움이 붙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생물들이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책 제목이 피난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피난을 하는 건데 그 속도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 있는 생물들은 더 북쪽으로 갑니다. 북극쪽으로.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동물들은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남극 쪽으로. 그래야지 더 차가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도가 1년에 그 육상에 있는 건 한 2km.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 5m, 바다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1년에 17km를 움직이는데 17km는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어떤 점에서는 인간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북극에서 사는 그 에스키모나 이런 사람들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는 북극, 여우, 북극, 곰, 그다음에 고래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였었는데 북극 여우도 없어졌고요. 북극 곰도 뭐 그다음에 많이 안 보이고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이언티스트가 작은 시골에 갔었답니다. 그 북극에.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한 10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1년에 고래를 25마리를 잡아야 된대요. 그럼 그 25마리를 가지고 이제 다 나누어 가지고 식량으로 쓰는데 벌써 몇 년째 고래가 그 길을 지나가질 않는답니다. 배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있어도 오질 않고 그럼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태풍에 위험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기름이 많이 드니까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사이언티스트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서 보니까 고래 한 마리가 이쪽으로 지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동네 배들이 다 와가지고 잡았답니다. 작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1000명이 다 모였다는 거죠. 한 집에 그 부족장 그 근처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 접시 하나 가지고 포크 하나 가지고 가서 고기를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금씩 받은 건데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래가 더 추운다고 해야 되니까 이 근처에 이제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생물들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쪽으로 다 올라가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니까 북극이나 이 남쪽에는 땅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거기서 이제 또 경쟁이 되니까 거기서 참 살아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따라서 인간들이 와서 계속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요. 학자들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CO2, 기름이나 석탄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갖다 방지해라.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온도가 지금보다 2도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산답니다. 지금 1.5도까지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1997년인가 그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 유엔 사무총장 되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그 총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자연과 굉장히 그 맹렬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자연은 우리하고 전쟁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같이 우리가 보존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적어도 모든 지구의 영토의 30%는 보호지로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들이 가가지고 뭘 잡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동물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빠질 길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30%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이런 그 광야지에다가 야생화를 많이 심는데요. 그러면 그 야생화가 있으면 곤충들이 있고 벌들, 나비들이 와서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다가는 정원 같은 걸로 해서 꽉꽉 막아놓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매트릭스를 만들어줘가지고 보호를 하고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벨지움의 그 수도 브뤼셀 같은 데서는 집안마다 이 정원을 해서 딱딱 가둬놓은 건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야생 숲을 만들자. 그리고 이게 가로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곤충이나 새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자. 2020년도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기후 중립으로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답니다. 이산화탄소 뭐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절하기로 돼가지고 30% 그다음에 앞으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피난처 만들어 놓자.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2050년이 되면은 훨씬 지금 문제가 많아지고 그게 2070년이 되면은요 적도의 온도가 지금 25 내지 27도인데 지금 29도까지 올라가고 있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 아닙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우리 온도가 거의 비슷해지면은요 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때쯤이면 적도의 인구가 35억이 된답니다. 만일 1.5도 이하로 유지를 못하면은 35억 명이 갈 데가 없습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예방해야 되나, 산호 조절하는 거, 피난처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하고 같이 걸었을 때 그 어린 시절의 숲, 그 아름답고 시원하던 숲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많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걔네들이 컸을 때 2050년이면 지금부터 2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20년 더 하면은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생물들이 피난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난하는 자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